여기 110조 보시죠. 사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건 두 개 나눠야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뉩니다. 자, 사기란 말은 우리가 좀 들어봤죠, 그죠? 강박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사기하고 강박은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범죄. 형법에서 범죄란 말이에요. 자, 사기, 강박은 우리가 강력한 협박이라는 뜻이면 강력한 협박, 공갈 협박. 그래서 이제 공갈 협박이 공갈, 그래서 공갈. 자, 이건 우리가 시험은 안 나오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 형법에서 사기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굉장히 높은 형량이에요. 10년 같으면.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자, 일단 사기하고 강박이 되면 불법행위가 되면 불법행위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야.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하고 강박은 민법에서는 같이 본단 말이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1항부터 먼저 가죠. 요게 이제 110조 1항이 요거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했거나 강박을 한 경우에요. 상대방. 그 다음 제2항은 이제 제3자가 한 거예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자, 사기를 한번 쳐보죠. 우리가 사기는 수단이 속이는 거야. 기망이야, 기망. 속이는 거, 기망. 우리는 기만이라 그러죠. 기망입니다. 속이는 것. 사기, 속이는 것. 자, 을이 이제 사기칩니다. 속이는 것. 뭐 속이니까 이제 갑은 속임을 당하는 거죠. 속임을 당해서 대표적인 애 한번 해보죠. 갑이 이제 고려청자 진품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청자 진품은 자 1억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을이 이제 속여요. 내가 이걸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모조품이다 라고 이제 기망 속이는 거죠. 모조품이다. 기망하니까 이제 속아서 착오에 빠져. 착각. 아까 배웠던 우리 109조 착오하고 좀 달라요. 109조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만 취소했자는 거죠. 가벼운 착오는 취소 못했잖아요. 사기는 여기는 사기당한 순한 착오, 이거는 중요분이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경미한 착오로 상관이 없어요. 약간 착각에도 상관이 없어요. 기망에서 착오에 빠뜨려요. 자, 진품을 이제 모조품이라고 하니까 모조품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 즉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1억짜리인데 아유 가짜인가 보다 착각해가지고 하자 있는 결정을 에이 가짜인가 보다 10만원에 팔아야 되겠다고 잘못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돼.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잘못 의사표시 했다는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1억짜리를 이제 10만원에 결정하는 거. 에이 모르겠다. 10만원에 팔아야 되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어. 그리고 을한테 10만원에 팔겠다고 표시하죠. 아까 107, 108, 109하고는 다르죠. 107, 108, 109는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한 걸 갑 혼자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불일치를 갑, 을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잖아요. 요 세 개는. 이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단 말이야.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이 잘못된 의사를 자, 이 상대방의 범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사기고. 그래서 이제 이 갑은 범죄행위 피해자니까 이 10만원에 팔겠다고 만약 계약했다면 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거죠.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죠. 자, 이번에는 강박을 한번 해보죠. 강박은 강력한 공갈 협박입니다. 자, 강박의 수단은 해코지하는 거죠. 해악의 고지야. 해를 가하겠다, 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거죠. 시켜서 해코지하겠다고 고지 알리는 거예요. 해악의 고지해보죠. 자, 을이 갑보고, 야, 너 고려청자 이거
나한테 공짜를 안 주면 너네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막 해코지 한다고. 고지하죠? 그러면 이제 갑이 들들들들 떨죠. 공포심에 뜹니다. 공포심. 그래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에 떨게 해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들들들 떨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겠다고 의사결정해서 정의했다 표시하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자, 사기나 강박은 고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게 기망에서 착오에 빠지는 고의, 1단계 고의, 착오에 빠져서 하자 있는 의사결정시키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사기 강박은 고의가 한 개가 아니고 고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출제해요. 고의. 자, 이것도 1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절대로 사기 강박은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 강박은 절대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돼. 태권도 2단 돼야 사기 강박 한단 말이야. 태권도 1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대의 사기꾼은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다다다다 해야 됩니다.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에 빠지게 하는 고의, 착오에 빠져서 잘못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려는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자, 해코지 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에 빠뜨려 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시키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범죄 행위로 감옥에도 가고, 자, 갑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750조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당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110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0조 사기하고 강박은 상대방한테 당한 경우는, 자, 갑이 범죄의 피해자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취소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선의의 제3자. 또 선의의 병이 팔았다. 은폐물의 법칙 그대로 적용돼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게고 2항이야. 자, 이번에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이야. 2항이 제3자가 사기 강박 친 거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 더 많이 나와요. 자, A가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갑에게 사기를 쳐요. 자, 사기. A가 갑에게 사기, 똑같이 기망, 착오,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시키죠. 또 강박도 마찬가지 기망, 공포심,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의사표시는 갑이 을에게 한단 말이에요.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사기당한 의사표시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사기 쳤으니까 사기 강박 A는, 갑은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죠.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손해배상은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은 A에게 청구해야 돼. 근데 을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당한 의사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을이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을이 자, 표의자 갑이 제3자한테 사기당했다는 거 또는 강박당했다. 을이 알았거나, 요겁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다. 자, 알았거나가 뭐죠?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거나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야 요만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 비진의 표시랑 좀 비슷했죠? 비진의 표시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잖아.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동그라미 크게 쳐 제3자입니다.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동그라미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제3자에 의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이 당한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갑이을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걸 자주 나와. 제3자가 사기나 강박했다는 원칙은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사기 강박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두 가지에 하나여 갑이을에게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살짝 이제 거꾸로 한다면 보세요. 악이나 과실에 한해서만 취소하니까 반대로 악의 반대 선의, 와의 반대 엔더는 점으로 나온다면 선의점 무과실이죠. 선의 엔더 무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요거 선의 무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냅니다. 일단은 요것만 좀 기억하고 쉬운 것만.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원칙적으로는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뭐 했을 때 한해서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해서만 갑이을에게 사기당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취소하면 이제 소급적 무효가 되죠. 자, 그럼 다음 장 가보세요. 대항하지 못한다 나오겠죠? 제3항 사기나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해 줄 것고 취소는 소급적 무효죠.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똑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자,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거나 또는 제3자가 사기 강박해서 만약에 취소했다. 여기는 언제나 취소죠. 저쪽에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으니까 갑이을에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 그럼 취소하면 자, 이 선의의 병에게는 취소되었다고 대항 못하고 선의의 병이 정에게 팔면 은폐물의 법칙 똑같이 적용돼요. 반대로 악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보호 안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가 되면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또 은폐물의 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제3자가 사기 강박하면 손해배상은 제3자한테 청구해야 돼요. 예, 얘가 범죄행위 저질렀으니까. 이쪽은 을이 사기 강박했으니까 자, 취소도 을에게 하고 자, 손해배상도 을에게 청구합니다. 이쪽은 쉬운데 여기 자주 나와요. 손해배상은 A에게 청구해야 되고 취소는 을에게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한해서만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반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죠. 이게 다 한꺼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비정상 가보죠. 다시. 여기서 두세 문제가 매년 나와. 107, 108, 109, 110. 지금 총칙은 이겁니다. 진통착사, 그죠? 진통착사. 자, 요 세 가지는 정확하게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의사.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외부적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 요거는 일치는 하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요거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죠. 하자 있는 의사 결정을 하자 있게 결정했다는 거죠.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거야. 결정했는데 그 스스로 결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요거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잘못된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한 거죠. 자, 그래서 진의하는 의사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예외적 무효. 자,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 착오는 중요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질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다음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당하면 언제나 취소. 제3자한테 당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가 되면 이 무효라고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삼각형병에게는 무효가 되었다고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죠. 이건 이제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래. 자, 둘이 사이에는 자, 무효. 이쪽은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효죠. 그러나 선의의 병에게는 보호되니까 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고 이쪽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효력이라고 해요. 절대적이 아니고. 원래는 법은 절대적이 돼야 돼. 모든 사람에게 유효가 되든지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돼야 되는데 둘이 사이에만 무효고 선의의 병이 유효가 돼요. 이런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래. 둘이만. 그래서 자주 내요.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 둘이 사이에는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야. 둘이 사이에. 근데 병이 나오면요, 이 선의의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반대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선의냐 악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악의의 제3자는 보호가 안 돼요. 여기 비정상이 잘 기억해야 된다. 진통착사 유무치치. 유무치치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선의가 빠지면 틀려요. 시험장에 가서 그냥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X야. 반드시 앞에 선의가 나와야 돼. 선의의 제3 또는 선의 앤드 뭐가 있지? 그럼 또 틀린단 말이야. 선의 뭐가 좀 틀리고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진통, 착사, 유무치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은폐물의 법칙까지 이제 정리됩니다. 여기 이제 비정상이고, 자, 그 다음 111조 보세요. 이제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정상 가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비정상 배웠어요. 자, 이거 한번 뭐 수업한 거죠, 그죠? 자, 정상 갑니다. 갑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의사표시가 우리 청약, 성락이죠. 뭐 청약, 뭐 성락, 뭐 취소, 지금 조금 전에 했죠? 취소, 뭐 해지, 해제, 해지,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느냐? 정상으로 갑니다. 정상,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게 정상이죠. 여기 일치하고, 그러니까 107, 108, 108이 아니고 또 하자가 없어야죠. 즉, 사기, 강박을 안 당해야죠. 하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 표시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갑이, 여기에 청약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이제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의뢰에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도달한 때 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청약을 이제 청약의 구속력을 배웠잖아. 도달되면 뭐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죠. 자,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갑이 청약할 때 우리가 4단계를 거쳐요. 자, 편지를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걸 1억에 팔겠다고 이제 편지에 적는 우리 표백이라고 해요. 표백. 백지에 나타난 또는 표명이라고도 하죠. 표명한다. 표백, 표명.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자, 우체국에 가죠. 우체국에 가서 이제 이 봉투에다가 이제 편지, 우표를 붙이죠. 우표를 붙여서 여기 이제 발송을 합니다. 발송. 지금 발송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옛날에는 발신이란 말을 많이 써요. 발신. 왜냐면 옛날에는 편지를 신서라 그랬어요. 신서. 그래서 발신이라 그래요. 발신. 발송. 그럼 이제 집배원 아저씨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어른이 집에 가는 거죠. 어른이 집에 가서 편지함에다가 투입하는 거죠. 어른이 집, 상대방 집에 투입하죠. 이게 이제 도달이라 그럽니다. 조심해야 돼. 도달. 반드시 어른이 손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잖아. 우리 집 편지함에 편지가 딱 꽂혔다. 그럼 나한테 도달된 거예요.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수업 마치고 자, 집에 가서 편지 내용을 뜯어서 읽어보죠. 읽어보면 다 내용을 안다. 내용을 자 안다. 내용 안다. 이게 이제 요지라고 요지. 요지. 자, 아는 것을 종료했다 이거죠. 아는 것을 종료했다. 요지. 우리 이쑤시개죠. 이쑤시개. 이 4단계 중에서 요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때. 이 요지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읽어볼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원칙입니다. 알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예외적으로 발신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이제. 이건 나중에 예외적으로 외워야 되고, 원칙은 도달 예외로 발송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죠. 요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청약, 성락,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요때 발생한.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입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한 때, 표명한 때 효력 발생해.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대표적인 애가, 자,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소유권 포기입니다.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는 그냥 표백한 때야. 자, 내가 볼펜 다 썼어요. 볼펜 다 쓰면 휴지통에 버리죠. 휴지통에 딱 던진 때, 표백한 때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이게 이제 도달주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총칙은 이제 의사표시를 배운단 말이에요. 의사표시. 자, 그럼 의사표시를 왜 하느냐면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이 의사가 바로 이제 효과자라고 그래요. 효과자. 효과가 바로 권리 의무라고 그랬잖아.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가지고 남한테 알리는 거랬잖아.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이 을에게 1월 1일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효과사를 결정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갑이, 자, 1억을 받을 권리를 자기가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그 권리 뒤에는 의무가 숨어 있으니까 집을 줄 의무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에서 표시했죠. 표시. 그럼 일치했단 말이에요. 일치. 사기강박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한테 딱, 1억에 팔겠다고? 그 을은 이제 거꾸로 결정하는 거죠. 좋다. 나는 집을 받겠다. 권리죠. 돈 1억 주겠다. 1억 의무를 결정해서 성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어서 우리 계약 체결했죠?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 결정된 대로
권리 의무를 치러가게 된다. 자기가 권리 의무 치러갑니다. 이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는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는 계약이 결정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 언제? 이행기에. 너도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기에. 자, 이게 바로 계약 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 취소 있지만, 근데 나중에 뭐 아까 했지만, 자, 얘가 정신능력이 좀 약해요. 약한 2살짜리다. 이 의사무능력자잖아. 의사무능력자가 청약했다. 이걸 무효라는 거죠. 자기가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2살짜리가 이 집이 1억인지 10억인지 모르니까 이 집을 1원에 팔면 큰일 나잖아. 의사무 이네들은 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했지만, 자, 미성년자가 넘으면 19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갑이 19 이상 되어야 의사결정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피한정호인인 피성년이 아니야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게 원칙이에요. 결국은 이제 말을 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치러간다. 이게 이제 총칙에서 배우는 법률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이제 그 4장에 법률행위 대리가 나와요. 자,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라 가려고 의사표시의 대리 이렇게 적어요. 무슨 대리? 의사표시의 대리. 자,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시죠. 지금까지는, 자, 말을 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치르겠죠. 그죠? 이번에는 말은 대리인하고 권리 의무는 다른 사람이 치러가는 걸 대리라 그래. 자, 대리는 의사표시만 대리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이퀄 의사표시의 대리입니다. 대리는 거기 세 가지가 1. 유권 대리. 요거만 기억하고, 유권은 대리권이 있는 대리야. 땡땡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된다. 권리 의무가 기속돼요. 자, 우리가 대리 그러면 유권 대리를 줄임말입니다. 유권 대리. 유권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라는 거야. 대리권이 있는 대리. 이거는 이제 줄여서 우리가 그냥 대리라 그래요. 자,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 그랬어. 자, 그 밑에다가 좀 적으세요. 자, 갑을 본인이라 그래. 본인. 자, 본인이, 자, 바빠요. 바빠가지고, 을을 대리는 내세웁니다. 대리에서는 포인트가, 대리인이 포인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그래. 수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 자, 갑을한테 전화해서, 야, 어라,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라고 딱 수권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수권행위. 그러면 이제 을이 대리인이 돼. 이 사람이 정확하면 유권 대리인이죠. 자, 그러면 수권행위로 대리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래.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로 선임했다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 자, 이번에는 주권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법의 규정,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 된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래. 법정 대리인. 자,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시험은 거의 임의 대리인에서 나와요. 자, 본인이 을 수권행위로 선임하면 임의 대리인. 법률 규정에 나오는 법정 대리인 대표적인 애가 친권자입니다. 법정 대리 친권자.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법정 대리 일단 친권자는 기억하세요. 친권자. 친권자가 없으면 이제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이다. 그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법정 대리는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가 없다.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대리인이 조심해야 돼. 대리인이, 자, 이건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이 1살짜리 응애하고 태어났잖아. 그럼 얘는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의사표시 해주는. 여기 이제 대리에서 의사표시 한다는. 요 대리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만약에 1살짜리 태어나면서 집을 뭐, 상속받아 태어났다. 그럼 집을 이제 뭐 산다, 판다. 쉽게 해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주고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돼요. 본인은 효과 기속자입니다. 효과, 권리하고 의무는 갑이 기속받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하는 사람이랑 권리 의무 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대리인이 포인트예요. 대리인은, 요걸 기억하는, 대리인은 이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대리인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대리인이 의사결정권자야. 1살짜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결정권자야. 그래서 대리인은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은 최소한도 한 서너 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되어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대리인 될 수가 없어요. 의사문명자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대리인은, 자,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자, 미성년자도, 이건 기억합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은 가능해요. 왜냐? 얘가 권리 의무 기속받는 게 아니니까. 이거 좀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권자, 의사능력만 있으면 돼. 한 14살, 5살, 6살짜리도 가능해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안 돼요. 그 점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의를 대리인. 이제 병을 조심할 게 상대방이라 그래. 상대방, 대리인의 상대방. 그건 조심할 게, 자, 본인과 대리인이 아닌 제3자라 그래요. 요 개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107, 108, 109, 110까지 원래는, 자, 이 표의자, 상대방이죠. 그러면 제3자하고 상대방 달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상대방과 제3자는 다른 사람인데 대리에서는 상대방하고 제3자를 같은 말을 씁니다. 요 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본인하고 본인, 갑, 대리인을, 상대방, 병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본인하고 을 사이, 자, 요걸 이제 대리권광 1, 대리권. 자, 대리권은 권리가 권한입니다. 자, 대리권.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하고 법정 대리권이죠. 자, 갑이 을을 선임했다. 임의 대리권. 법률 규정이다. 법정 대리권. 대리권한입니다. 그리고 을과 병의 이 대리하는 의사표시야. 이걸 대리행위라 그래. 대리행위. 그리고 갑과 병, 요게 이제 대리효과라 그래. 3. 대리효과. 자, 효과, 권리 의무는 본인과 병이 다 받는다는 거죠. 자, 갑과 을, 대리권, 을과 병을 대리행위, 병과 갑을 대리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다 본인이 기속받아요. 이걸 유권대리라 그래. 자, 유권대리에서는 자, 본인은 자, 출생만 하면 되죠. 응애하고. 그래서 1살이면 돼요. 근데 대리인은 한 14, 14, 15세 이상 돼야 됩니다. 14, 15세. 자, 15세 정도 하죠. 15세 이상. 그리고 상대방은 완전한 성년자 돼야죠. 19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본인은 1살이면 되고 출생만 하면 되고요. 대리인은 한 15세 고등학생 정도 되면 됩니다. 상대방은 완전한 행위 능력 가지고 있어야 돼. 19 이상. 자, 그럼 대리를 한번 보죠. 자, 만약에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갑이 수건을 했어요. 을이 임의 대리인 됐죠? 그럼 을이 이제 병과 계약을 이 대리 행위 한단 말이야. 병과. 자, 대리 행위 할 때는 항상 조심할 게,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알려.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자, 갑을 현명해. 현명. 현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갑, 본인 이름 적고, 갑의 대리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병이, 너는 계약은 네가 체결하지만 효과는 갑에게 미친다는 걸 나타낸다. 현명.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나타낼 현자입니다. 현명.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줘야 돼. 현명. 여기 현명주의라 그래. 자, 대리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다. 현명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효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서에, 자, 매도인 할 때, 자, 을이 계약 체결하지만, 이름은 갑의 이름입니다. 갑, 본인 이름 적고,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매수인, 병,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등기할 때도 등기부에 현재 소유자가 갑이었죠. 갑에서 바로 병한테로 권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리인 이름은 안 들어가요. 이 대리인은 계약만 대신 체결해 주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계약, 여기에 등기부 이름 안 올라갑니다. 그 돈도 이제 병이 갑에게 직접 주거나 아니면 갑이 을에게 받아가지고 갑한테 돈 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는 다 이렇게 봅니다. 권리 의무는 갑과 병에 미치지 을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는 권한일 뿐이야. 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만 있지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그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한 15살 정도만 되면 돼요. 아무런 의무가 없으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유권 대리라 그래요. 유권 대리. 그럼 대리가 3개가 나오는데 유권 대리에서 한 문제. 이게 원칙이야. 반대로 이제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무권 대리라 그래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 거긴 2번 무권 대리라 그래요. 무권 대리 땡땡 일단 유동적 무효. 같은 말은 불확정적 무효라 그래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개념은 기억합니다. 유권 대리가 원칙이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현명해서 대리계약 체결하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게 대리입니다. 다음 무권 대리는 좀 어려워. 무권 대리 보죠. 무권 대리는 이제 대개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을 안 했어요. 대리권을 안 줬단 말이야. 또 법률 규정도 없어요. 법률 규정도 없는데 을이 이제 자 병과 대리 계약을 체결함. 나는 자 조심해야 된다. 나는 갑의 대리이다. 거짓말 한 거죠. 갑을 현명해서 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줄여서 행위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이라 그래. 무권 대리인. 유권 대리인의 반대야. 유권의 반대. 무권. 대리권 없이 대리계약 체결했으니까 요 대리계약은 아직은 유동적 무효라는 거야. 둥둥 떠다니는 무효라는 거야.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유동이에요. 유동.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일단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그 정도는 일단 기억해 놓고요. 자, 이런 거예요. 대개 이제 이 무권은 뭐가 많냐면 이 아버지 땅을 이 자식이 자 아버지의 수권도 없이 자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법정 대리권이 없잖아. 자식이 아버지 땅을 그냥 나는 아버지의 대리이다라고 해서 파는 거죠. 이게 가장 많아요. 무권 대리.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대리계약은 팔아도 무효입니다. 아직은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땅이 한 1억짜리야. 1억짜리 땅이야. 근데 이 자식은 땅을 잘 팔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이게 3억에 팔았어. 땅을 팔았어. 3억에 대리 계약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유리해 불리해? 1억짜리 땅을 3억에 대신 팔아서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잖아.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무권 대리가 꼭 나쁜 건 아니야 본인한테. 자, 또 거꾸로 자 1억짜리인데 3천만 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유리야 불리야?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요놈은 잘못했지만 아들님은 잘못했지만 무권 대리는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무효지만 유동적 무효지만 유동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유동이니까 아직 불확정됐어. 확정되지 않았어. 그럼 이 계약이 유리하다면 아버지가 유효로 만드는 걸 추인권이라고. 자, 본인한테 두 가지가 요것만 기억하죠. 아버지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선택하면 돼. 자, 추인은 조심해야 돼. 자, 1월 1일 날 3억에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땅을 제가 무권 대리로 3억에 팔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리하거든?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역시 나의 아들님이다. 그러면서 자, 한 열흘 있다가 추인한다 그러면 돼. 병한테 전화해서 계약 추인한다 그러면 유효가 돼. 이걸 소급적 유효가 돼. 추인은 추후에, 자, 추인은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거야. 추인.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적 유효다 이게 됩니다.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됩니다.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시키는 걸 추인이라 그래. 오늘 추인한다 그러면 오늘부터가 아니고 1월 1일로 소급해서 3억의 유효가 돼. 이 3억의 유효니까 이제 아버지는 돈 3억 받고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죠. 추인. 근데 반대로 또 아버지 땅 팔았습니다. 너 얼마 팔았냐? 예,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딱 그래.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꼭 지네 애미를 닮아가지고 말이야. 막 지기작들이 거기서 때리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추인 거절하면 돼. 추인 거절한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니까 아직은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는 원칙은 뭐다?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야. 근데 아버지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실하게 무효로 됩니다. 자, 그럼 병은 자 보세요. 본인은 자 유효로 만들거나 무효로 만들 권리가 있는. 그럼 병한테 뭔가 권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병한테도 이 두 가지만 적어 놓죠. 병한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채권하고 철회권이 있어요. 채권. 자, 채권 일단 동그라미를 쳐 놓으세요. 동그라미는 아기도 할 수 있다는 아기. 다음 철회는 삼각형. 철회는 선이만 할 수 있어. 철회권. 자, 병은 채권과 철회권을 선택합니다. 채권은 아기도 할 수 있고, 아기라는 것은 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에도 채고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일 때만 철회권이 있어요. 철회한다 그러면 무효가 돼.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시킵니다. 자, 상대방은 채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채고는 아기도 가능해요. 아기도 채고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철회할 수 있어. 아기는 철회를 못해요. 이걸 좀 많이 내. 일단 무권대는 좀 어려우니까 자식놈이 아버지 땅을 팔았다. 아직은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야.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유리하니까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적 유효. 추인 거절한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고 확정적 무효가 돼. 그 다음 상대방 병은 채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어요. 채고는 아기도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게 이제 대리입니다. 3번의 표현대리 아직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 5장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치도 또 보도록 하죠. 네, 좀 쉬었다 하죠.